전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 부산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시애틀국제영화제 등등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전 세계 영화제에서 거의 25개 정도의 상을 휩쓴 독립영화입니다. 제3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다른 곳에서 수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영화, 김보라 감독의 벌새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를 의미론적, 구조적, 감각적인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론적으로 볼 때 벌새는 남에겐 대수롭지 않은 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1초에 90번씩 움직인다는 벌새의 날개짓은 벌새에겐 일상이지만 동시에 숨가쁜 노력과 운동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노력을 오늘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거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치열한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겠죠. 영화 벌새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순간들의 감각에 집중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를 탐색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체험이 특별하다고 여기지만 알고 보면 다들 흔히 겪는 일이란 걸 깨닫기도 하죠. 하지만 언젠가 유병재가 유행시켰던 말처럼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네가 더 힘든 걸 안다고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닙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공감하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벌새는 감독의 자전적인 체험에서 보편적인 감성을 추출해서 그걸 다시 공감의 차원에서 녹여내려 시도하는 영화입니다. 엄마, 나 귀 밑에 뭐가 만져져. 혹이네? 이걸 왜 지금 얘기해? 영화의 시작, 엄마의 심부름을 다녀온 은희가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몇 번을 눌러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외쳐도 응답이 없죠. 이상하다 싶을 무렵 카메라가 홉수를 비춥니다. 902호. 은희는 계단을 한층 걸어 올라가서 1002호의 초인종을 다시 누릅니다. 집을 잘못 찾아갔다는 머쓱한 상황을 연출한 것 같은 이 장면에서 흐르는 정서는 당황이나 민망함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소녀의 외침은 얼핏 다급한 구조 요청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앞뒤의 사정을 생략하고 그런 정서들을 가만히 깔고 가고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응답이 없는 상황. 벌새는 이 대수롭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배경처럼 성수대교의 붕괴 등과 같은 불현듯 찾아오는 사고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이별들이 계속해서 겹쳐질 때 이 실체 없는 불안은 점점 증폭되어 갑니다. 이 오프닝의 효과는 세상이 나에게 무심하다고 느꼈던 그 시절의 감각을 아무렇지 않게 툭 던져주는 겁니다. 불안, 단절, 이별, 붕괴로 이어지는 키워드는 은희가 겪은 자잘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밖에서 보면 혹은 지나고 보면 사실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입맞춤했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언니, 전 언니가 너무 좋아요. 자신을 좋아한다던 후배가 그건 지난 학기 일이라면서 마음이 식은 것 정도입니다. 물론 소녀에게는 세상 어려운 시련들이기도 하죠. 소녀는 가족이, 친구가, 세상이 나를 내 생각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합니다.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서 주인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는 경찰서에 넘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그걸 아시고 뭐 보상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제가 경찰서에 안 넘기고. 넘기라고요? 물론 교육의 일환이겠지만 그때의 상처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벌새가 부지런히 모아가는 건 그런 순간 찾아오는 마음속의 균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녀 은희가 진짜 불안한 건 그들이 자신에게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다리가 무너질 수 있냐고 들리는 탄식처럼 은희는 자신을 둘러싼 이별과 균열들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명확한,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들이 켜켜이 쌓여나갑니다. 둘째, 이 영화는 구조적으로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는 구호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영화입니다. 1994년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해이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 김일성은 안 죽을 줄 알았지. 하지만 은희에겐 친구와 싸우고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후배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외삼촌을 만나고 헤어진 해입니다. 사실 거대한 사고가 일어나도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이상 개인에게 체감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벌새는 기본적으로 이 원경, 그러니까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압도적으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실제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거.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벌새는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엮어내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인식들, 나를 둘러싼 우주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침투해 들어오는지 그 시간들을 기록하는 영화입니다. 1994년에는 당연했던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은희를 숨막히게 하고 어른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도록 만듭니다. 사회의 폭력성, 자본주의의 욕망도 알게 모르게 은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의 좋은 학군에 대한 부모님의 선망은 은희에겐 어떻게 기억될까? 거기에 반발해서 학원을 빼먹고 자신의 도움을 청해 땡땡이를 치는 언니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사소하고 자연스러운 욕망을 놓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건 이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 흐름과 맥락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둔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리두기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개입하지 않겠다고 엄격하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거라기보다는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고통은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하지 않은 것도 아닌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잊을 수 없었던 상처가 됐던 말들, 경험들, 그런 어떤 기억의 조각들에서 시작이 됐다가 거의 한 몇 년이 흐르고 지내서야 시나리오의 형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라 감독은 자신의 체험에서 많은 요소들을 가져왔습니다. 5남매의 가족이라는 점, 대치동에서 꽤 부유하게 살았던 경험, 떡집을 했던 부모님, 한문학원에서 만난 선생님, 목 뒤에 혹이 나서 수술을 한 것까지 영화 속 상당수의 디테일이 감독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고스란히 옮긴 영화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벌새는 개인적인 체험을 보편적인 픽션으로 전환시킨 과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사화를 시키고자 애를 쓰는 영화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매우 오묘하고 섬세해서 인물의 내면 깊숙이 파고든다거나 거창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대신에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는 회상의 감각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덕분에 영화는 인물을 연민의 시선으로 그리거나 애정하지 않습니다. 은희에게 애착을 좀 더 쏟을 수도 있는데 은희가 주변과 관계를 인식하는 시간에 좀 더 집중하고 있죠. 이 같은 자기 객관화의 과정과 시선 덕분에 은희가 인식하는 관계는 인물 개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사회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감각적인 관점에서 벌새를 볼 때 이 영화는 따뜻하면서도 불안한 영화입니다. 특히나 모순된 상태들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균열의 신호는 언제 발견되는가?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띄는 사건을 만드는 것. 난 그 애 보기 싫어. 은철이가 구해준 애잖아.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계를 통해서 감정의 복잡 다단한 면을 잡아냈던 신동석 감독의 살아남은 아이나 친구의 실종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김희석 감독의 죄 많은 소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경민이 죽인 것처럼 그러시잖아요. 두 번째는 상징적인 신호들을 계속해서 배치해 나가는 겁니다. 벌새가 일상 속에서 불안을 퍼뜨리는 방식은 의식하지 않은 순간 문득 이미지로 제시됩니다. 엄마와 아빠는 언니의 입시 문제로 크게 다툽니다. 그 과정에서 전등의 유리갓이 깨지죠. 그런데 다음날 은희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함께 웃고 있는 부모님을 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날 깨진 유리조각은 은희의 가슴 속에 날카롭고 두려운 상처의 이미지를 남겼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성수대교가 무너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 다음 장면, 은희는 불쾌한 기억을 씻고 싶은 것처럼 단짝인 지숙과 함께 트램벌린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마치 나쁜 기억을 좋은 일로 밀어내려는 것 같은 발버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련의 과정이 인과관계의 순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령처럼 떠돌고 남아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치고 들어오는 쪽에 가깝습니다. 전날에 깨진 유리조각은 한참 뒤에 은희의 손에 의해 소파 밑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사라졌다고, 극복되었다고 믿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따뜻했지만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아름답습니다. 벌새는 그 감정의 동시성을 켜켜이 포개놓은 순간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994년이라는 과거 이야기, 감독의 자전적인 회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벌새의 결말은 어떻게 보면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단념이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슬픔입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건네는 화해의 시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벌새는 지금의 자리에서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본다는 것,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인식한다는 것. 그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라보느냐? 아마도 한문 선생님인 영지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여대생이 돼야 해 라고 말하지만 영지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누구라도 널 때리면 끝까지 맞서 싸우라고 조언합니다. 너 이제 맞지 마. 누구라도 널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 은희는 그런 영지 선생을 동경하고 그의 말에 강한 위로를 받습니다. 감독이 직접 고백하기도 했듯이 그건 아마도 어른이 된 자신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영지 선생은 혼란스러운 은희에게 지금의 시점에서 혹은 이미 경험한 어른의 입장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은희 자신의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영지 선생은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일러줍니다. 그런 존재를 직접 등장시킨다는 게 벌새의 색깔이자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오늘을 버텨내기 위한 일종의 타임머신입니다. 관객은 이 특수하고도 보편적인 체험 속에서 각자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때보다 더 가열찬 방식으로 성공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지금, 한 소녀의 고민은 적지 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영화의 말미, 엄마는 감자전을 먹는 은희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제야 딸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걸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안도감이 피어납니다. 아, 이제야 제대로 봐주는구나. 이 영화에서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나에게 몰두했던 내가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 지금의 내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위로를 건넨다는 것. 세상은 나 따위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시절 내가 바랐던 어른이 지금 되어 있나? 주변의 시선과 성공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주변을, 나 자신을 찬찬히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고 있나? 오늘 썸 타본 영화 벌새였습니다.